그럼 이제 좀 무거운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2020년 초부터 코로나라는 단어가 이제 뉴스에 점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혹시 작가님께서는 그때 초반에 뭐 회사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승무원들끼리 어떤 분위기가 좀 있었나요? 저희도 처음에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발생했다더라 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갑자기 비행할 때 마스크 쓰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되고 심각한 바이러스라고 생각 안 하고 이러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심각성 모르고 쓰라니까 쓰고 가고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계기가 뭐 따로 있었을까요? 일단 먼저 정말 점점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바로 여행객 숫자가 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경영 자체가 항공사마다 다 어려워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항공사는 이제 월급까지 밀리고 수당도 다 밀리고 하면서 사실 정말 체감했던 건요. 월급이죠. 월급이 이제 아예 안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네. 제가 책을 보니까 진짜 심할 때는 승객이 한 분인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정말 제 기준에서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건 같은데. 정말요? 네. 0명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비행기는 뜨나요? 네, 왜냐면 0명이어도 만약에 김포, 제주가 0명이어도 제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0명인 상태에서 가고 제주에서 몇 분, 정말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면 그 몇 분이라도 태우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이제 월급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저도 월급이 2달 이상 이제 밀리기 시작할 때부터는 정말 마트에 장 보러 가더라도 제가 제일 비싼 주스 8,000원짜리 오렌지 주스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1,000원짜리 그냥 싼 브랜드 이제 사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들도 아니까 얼마나 항공업계가 어려운지 아니까 항상 막 걱정해주는 말하고 월급 안 나서 어떡해 이러면 저도 속상한데 이야기할수록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입승무원들을 이제 또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하면 신입승무원들은 특히나 월세에 사는 그런 친구들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은 당장 월급이 밀리니까 언니네 집에 들어가고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친구를 만나서 이제 같이 짬뽕을 먹으면서 하는데 하필 또 이제 무급휴직에 들어갔어가지고 자기는 휴직 기간 동안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 그래 야 이번 기회에 해서 너 공무원 되면은 평생 안정적으로 좋지 뭐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히려 걔가 이제 진짜 막 이렇게 깨작깨작 먹으면서 아니요 사무장님 전 그게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비행이 하고 싶었잖아요. 아직 저는 한참 멀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긴 나도 거의 10년 가까이 아직도 비행이 좋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비행 시작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자기도 언젠가 사무장이 되고 이런 날들을 꿈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비행 몇 개월밖에 안 했는데 당장 월급이 안 나오고 막 휴직을 들어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담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이제 그만두신 거잖아요. 네. 다른 분들 보면은 제 주위에서도 아직도 이제 어렵지만 좀 버티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작가님은 그래도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빠르게 그만두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렇게 빠르게 그만둬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딱 어려워지기 때부터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내가 이제 비행 안 하면 뭐 해먹고 살지? 승무원 친구들이랑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아마 많은 항공업계 종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저희의 경력은 항공업계에서만큼은 인정은 되지만 특히 승무원직 조종사분들도 그렇고 이게 하늘에서의 경력이 땅으로 이어지는 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저희는 사무직 같은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실무적인 경험, 지식도 없고 그랬지만 저는 이제 묘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려워지면은 월급이 아마 계속 밀리면 나는 나와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왜냐면 지금 보시는 이 기록들 제가 너무 무거워서 집에 있는 거 다는 못 가지고 오고 이렇게 좀 주제별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는 제가 비행하면서 쌓아둔 기록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들 바탕으로 10년 동안 내가 쌓은 건데
이거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묘한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만두고 나왔죠. 10년 동안 기록하셨으면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수첩에도 기록을 하지만요. 핸드폰 메모장에도 쓰고 또 블로그에 비공개 글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량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아직도 제 속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 좀 더 들려주세요. 뭐 더 그려주세요. 더 써주세요. 계속 그렇게 이제 요구를 독자님들이 바라시죠. 근데 저는 두렵지가 않은 게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적어뒀던 거 보다가 이번엔 그럼 이 이야기를 꺼내볼까? 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양으로 정말 아직도 풍만하게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록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뭔가 계기가 따로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10년이라고 했지만 1년차 때부터 막 열심히 썼던 건 아니고요. 저도 비행을 한 이렇게 2년, 3년 이렇게 이어가던 시점에 제가 어디 모임을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다들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승무원이세요? 진상 쓴 게 진짜 많아요? 연예인 누구 많이 봤어요? 단골 질문이잖아요. 네. 누가 제일 예뻐요? 아니면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냥 네? 뉴욕 좋았긴 하죠. 뉴욕 제가 30번도 갔다 오긴 했는데 어디가 제일 좋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답안을 못 내놓는 거예요. 진상 손님 분들 같은 것도 더 재밌는 이야기 저도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생생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억이 남지 않았으니까. 하루는 친구가 늦어서 서점에 갔어요. 이런 제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각종 직업군들의 에세이들 있잖아요. 어느 소방관의 기도, 간호사라서 다행이야, 막 등등등 이런 직업군들이 쓴 책을 보면서 갑자기 거기 서점의 한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기록을 열심히 해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책을 내고 강연을 다니고 부수익을 배 아파. 나는 비행을 지금 꽤 그래도 나도 했고 뉴욕도 맨날 다녀오고 했는데 왜 나는 한 줄도 없지? 라는 생각이 이제 저도 든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당장 나도 한 줄 한 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냥 무작정 이제 그냥 모든 비행마다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쓴다는 게 기록을 하실 시간이 좀 근데 사실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촬영 끝나고 가는 길에 그럼 당장 그냥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바로 요만한 노트예요. 이거는 쉽게 꺼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에도 길 걸어가다가 쓸 수도 있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은 녹음을 일단 먼저 해요. 이제 녹음을 하고 키워드를 대신 잘 설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저는 일주일에 꼭 한 번 시간을 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썼던 기록들을 한번 쭉 보고 여기서 이 기록은 더 내가 구체적으로 써놔서 살려야 되는 경험이다. 좀 아까운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 내서 한 줄을 10줄로 늘리고 10줄을 20줄로 늘리고 하면서 한 편의 글로 만들어요. 그럼 나중에 그 기록들이 이제 쌓이면은 그거 가지고 제가 책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웹툰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나도 써야지 이러고 많은데 한 줄만 쓰시면 안 되고 한 줄을 늘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이런 기록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신 건가요? 네. 제가 기록들로 뭐라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만뒀잖아요. 바로 했던 게 제가 1월 말에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들을 다 모으고 편집을 해서 3월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서점에 가서요. 출판사들의 책들 뒤에 보면은 출판사 주소가 있어요. 메일 주소가. 그것들을 다 이제 찍어와서 집에서 메일을 3월 달에 출판사에 다 보내기 시작했어요. 수십 군데. 그러면은 책으로 출판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출판사에 메일을 30개, 50개를 보내도요. 답장 오는 게 정말 희박한 확률이고 답장을 주는 곳조차 그러니까 거절을 해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어쨌든 답장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정말 답장도 없는 출판사도 많았고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많은 러블콜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항공사에 다닐 때 올렸을 때만 해도 오히려 그때는 러브콜을 몇 개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항공사 직원의 신분이다 보니까 조금 회사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 반려하다가 막상 제가 출판사 넣었을 때 바로 이제 이 계약이 이어지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원고를 저만큼이나 사랑해주는 출판사 편집자님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지금 제 원고를 알아봐 주신 편집자님은 저보다도 저의 이야기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읽히기를 바라는 분이셔서 지금 정말 행복하게 이제 책을 내게 되었죠. 제가 서점 가니까 딱 바로 앞에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약간 약간 너무 의도된 리액션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 몰랐어요. 네. 제가 강연도 작가님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연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이래서 기록을 공유해야 됩니다. 강연 어떻게 시작했냐면 기록을 그냥 제가 올려놨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 이야기들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학교 요즘에 그런 특강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에서 저희 때랑은 다르게 교육과정이 특히 뭐 현직에 있는 분이나 다른 직업군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 나르는데지 작가님 승무원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이런 강연 업체로부터 특강식으로 어느 대학교에 나가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연락이 온 거는 다 제가 온라인에 올려둔 기록들을 보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거나 아니면 강연자로서의 타이틀을 달게 된 게 모두 다 기록에서 시작된 걸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처음에 그렇게 기록 올렸을 때 내가 언젠가 책을 내야지? 언젠가 강연을 해야지 생각하고 올린 게 아니에요. 그냥 저의 비행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재미있게 익히고 또 승무원이란 삶을 살아보지 않은 분도 저의 인생을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게 되는 것이고 저도 그 독자님들이 댓글 같은 걸로 소통을 해주시니까 배우게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록하고 공유했을 뿐인데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로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작가나 강연자로서의 삶에서 분명 또 이것도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먼저 작가로서의 장점은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부산에 있는 독자님이 이번에 저를 보기 위해서 막 서울까지 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카페나 뭐 길에서 마주쳤으면 아예 모르고 지나갔을 사람들인데 글 하나로 연결된 거잖아요. 부산에 있는 분, 또 일본에, 캐나다에 막 이런 독자님들이 계세요. 와, 내가 글 하나 썼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 장점. 강사로서는 제가 손님분들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에너지를 받았던 거를 비행을 그만두고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학생들이랑 하니까 여전히 저는 계속 에너지를 받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학생들의 그런 초롱초롱 그 눈빛, 막 꿈꾸는 그런 시선 같은 것에 제가 더 막 마음이 불타올라서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퍼주고 싶고 그래서 저 지금도 제가 이제 글을 조금 쓰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제가 무료로 다 봐주고 있고 그러거든요. 특강 나간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도움 주면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러면은 작가님의 기록을 보려면은 책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나르는 돼지라고 치시면은 제 글과 그림을 계속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우작가라는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사실 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기록하는 것에 대한 영상을 이제 몇 개 올리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영상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조님을 존경합니다. 꾸준한 업로드.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따로 있을까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승무원을 그만두고 한없이 우울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쌓아뒀었던 기록들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저는 많은 직장인 분들이 아니면 많은 그냥 뭐꼭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학생분들이 자기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하루하루 흘러가지 않게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내가 나의 하루를 남겨줄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오늘 뭐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1년이고 2년이면
아니면 나라는 사람의 흔적 1년, 2년이 그냥 전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직업 에세이들 정말 많이 있어요. 서점에 가시면은 그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서 아, 나도 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한번 꺼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진짜 오늘 첫 번째 출연으로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